여기 미국의 CNN에서 정치외교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이번 태국과 한국 간의 이슈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기자가 과연 어떤 일로 기사를 쓰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이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니 뜨거운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저는 메이린이라고 해요. 미국인 기자인데 이번에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쓰러 방콕에 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흘러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짐을 챙겨서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도시가 정말 활기찼어요. 차와 오토바이가 사방에서 쌩쌩 달리고 매운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에는 밝은 간판들이 여기저기서 번쩍이고 있었고요. 제가 주로 일하는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택시, 택시. 운전사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쳤어요. 저는 한 대를 골라서 올라탔죠. 차가 출발하자마자 창밖을 바라보느라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 카트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고 주황색 승려복을 입은 승려들이 번쩍이는 쇼핑몰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옛날과 현대가 부딪혀 섞인 것 같은 장면이었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도대체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비행기에서 나온 음식은 전혀 맛에 들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작은 식당 하나가 보이길래 택시 기사님께 멈춰달라고 부탁했어요. 가게 안에 들어가니 천장에 돌아가는 선풍기가 뜨거운 공기를 식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메뉴판에 있는 그림을 가리켰어요. 뭐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그냥 한번 찍어본 거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웨이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 줬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매웠어요. 하지만 맛은 정말 끝내줬어요.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피곤함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는 더 바빠져 있었어요. 바와 클럽에서 음악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관광객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어딘가를 헤매는 듯 보였어요. 그 와중에 레이디보이라고 불리는 여성처럼 차려입은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길을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래하듯이 인사를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제 호텔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높은 건물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멀리까지 보였죠. 구름을 뚫을 듯 솟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황금빛을 띠는 사원 지붕들이 마지막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또다시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옷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꺼내서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제가 인터뷰할 사람들은 정부 관료부터 관광 가이드, 상인들까지 다양했거든요. 저는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환영하는 걸까? 아니면 불편함이 있었을까?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뉴욕에 있는 제 상사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방콕 어때? 좋은 기사거리 좀 찾았어? 레이디보이들, 매운 음식, 옛 사원들과 새로운 빌딩들이 뒤섞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여기저기 이야기거리가 넘쳐났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방금 도착했어요. 근데 뭔가 흥미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는 침대로 쓰러졌어요. 지쳐서 잠이 쏟아졌지만 설렘도 가득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될 테니까요. 과연 어떤 걸 발견하게 될지 정말 궁금했어요. 잠들기 직전에도 창밖에서 들려오는 방콕의 소리들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들.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치기 전에는 결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복잡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지만 그게 기자로서의 묘미 아니겠어요? 이야기가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모르는 그 설렘이요. 잠들기 전에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대단한 모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저는 방콕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호텔을 나섰을 때 이미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는 무겁고 습해서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고 오토바이들을 피하며 붐비는 인도를 지나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 계획은 현지 가이드 솜차이와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솜차이가 저를 이곳저곳 안내해주고 인터뷰할 사람들도 소개해줄 예정이었죠.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모습과 소리에 집중했어요. 거리의 상인들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고 알록달록한 툭툭이 시끄럽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관광객과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태국어, 영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이 섞여 들렸어요.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누군가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저 다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몸짓은 팽팽하고 공격적으로 보였어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갑자기 주먹이 날아들고 현장은 혼란으로 빠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해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 그룹은 필리핀 사람들 같았고 다른 한 그룹은 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과 진한 장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었어요. 그 싸움은 매우 격렬했어요. 주먹이 오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이 서로 부딪히는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싸우는 소리들은 공포스러웠어요. 분노에 찬 외침과 고통스러운 비명, 주먹이 살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들이 섞여 들렸어요. 그 장면에서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기자로서의 역할은 그런 추한 장면들도 목격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싸움을 피하려고 황급히 도망갔고 또 다른 이들은 충격에 빠져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점 주인들은 싸움이 자기 가게로 번질까봐 서둘러 문을 닫고 있었죠. 아마도 몇 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싸움에 가담한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어요. 일부는 도망쳤고 다른 사람들은 부상을 입어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신속하게 통제했어요. 남아있던 싸움꾼들을 갈라놓고 목격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저는 그들 중 일부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로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 같았어요. 상황이 진정되자 경찰관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제가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경찰관은 피곤한 얼굴로 설명해줬어요. 이건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태국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필리핀 노동자들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관광산업에서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내 빠르게 기록했어요. 이건 방콕에 와서 조사하려던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어요. 조금 전에 목격한 싸움은 태국의 경제와 사회를 뒤흔드는 더 큰 문제들의 단면에 불과했어요. 솜차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 치열한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태국의 관광산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방콕에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실제 삶은 어떤 걸까? 이 폭력적인 사건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깊은 이야기를 파헤쳐야 했어요. 기자로서 제 임무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거나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드디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솜차이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그는 말했어요. 당신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방금 전에 목격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결심이 더욱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번 임무는 도전적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방콕의 변화하는 관광산업과 그로 인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싸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지?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 태국의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기서 까또이라고 불려요. 태국 문화의 독특한 부분 중 하나죠. 태국의 주요 종교인 불교는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까또이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녹이에요. 호텔 근처의 작은 바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곳은 조명이 어둡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였어요. 녹은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결심한 듯한 얼굴로 도착했어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까또이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녀가 말문을 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냥 내 자신이 이렇기 때문에 성전환을 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생존을 위해서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녹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학교를 중퇴했어요. 괴롭힘이 너무 심했거든요. 아이들은 너무나 잔인해요.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듣도록 했어요. 결국 관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녹은 설명했어요. 많은 까또이들이 바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거나 성매매를 해요. 이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녹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일은 즐겁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녹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때때로요. 관광객들은 보통 친절해요. 그들은 우리를 이국적이고 흥미로운 존재로 생각하죠. 하지만 항상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연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더 물었어요. 우리는 고정된 이미지에 맞춰 행동해요. 녹은 솔직히 털어놨어요. 과장된 여성스러움과 화려한 행동들, 그게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모습이죠. 가끔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자신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관광이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게 됐죠. 미래에 대한 꿈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으로 녹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용실을 열고 싶어요. 평범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요. 하지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까또이를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녹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까또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주거, 의료, 고용에서의 차별이 흔하고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회복력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녹은 까또이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지원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녹과 이야기한 후 저는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LGBTQ 단체를 방문하고 태국에서 성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국이 겉으로는 관대해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걸 배웠죠.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태국의 관광산업은 까또이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했어요. 이제는 나라의 브랜드 같은 존재가 됐죠. 하지만 상업화가 꼭 실질적인 수용이나 권리로 이어지진 않아요. 상황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은 까또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이용하기도 했죠. 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줬지만 종종 고정된 이미지에 갇혀버리게 만들었어요. 조사를 이어가면서 저는 까또이 공동체가 태국 사회의 더 큰 퍼즐의 일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투쟁은 태국 사회 전반의 문제, 즉 경제적 압박, 변화하는 문화적 가치, 그리고 관광의 막대한 영향과 맞물려 있었어요. 이 주제의 것만 조금 들춰낸 것 같았어요. 아직도 들려줄 이야기가 많고 풀어야 할 층층이 쌓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녹과의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준 것.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그녀의 모습은 이 복잡한 문제들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방콕의 분주한 거리가 달라 보였어요. 길거리 상인들과 바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미소 뒤에 감춰진 복잡한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사회와 경제를 관광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 관광을 이전처럼 단순히 즐기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큰 일이 방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문제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도시 전체가 숨죽인 채 무언가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인기 있는 클럽 거리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네온 사인은 여전히 밝게 빛났지만 예상보다 거리가 붐비지 않았어요. 걸어가다 보니 어딘가에서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골목을 돌아보니 두 무리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태국의 트랜스젠더 여성들, 즉 카토이였고 다른 한쪽은 필리핀 노동자들이었어요.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여긴 우리 집이야. 태국 여성 중 한 명이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어요. 너희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권리는 없어.
필리핀 노동자 중 한 명이 대꾸했어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야. 곧 폭력이 일어날 것 같아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도 경비원들이 빠르게 와서 그들을 떼어놓았어요.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모두의 눈에 두려움과 좌절이 가득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 갈등의 원인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태국의 관광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때 관광객들로 가득했던 거리들은 이제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고 활기찼던 가게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다오라는 카토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오는 카바레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흐린 조명 아래서 얘기했어요. 5년 전만 해도 매일 밤 공연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은요? 일주일에 3번 공연하면 운이 좋은 거예요. 다오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도 줄어들었고 일자리를 두고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필리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심지어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다들 파이를 나눠 가지려 하지만 파이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저는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필리핀 트랜스젠더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2년 전에 방콕으로 왔대요. 저도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기회가 없었어요. 적어도 여기선 나 자신일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정체성과 수용, 그리고 생존을 위한 개인적 투쟁이기도 했어요. 도시를 걸으면서 위기의 또 다른 징후들이 보였어요. 한때 예약이 꽉 차 있던 호텔들은 언제나 빈방 있음이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툭툭 운전사들은 관광객을 태우지 못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거리의 음식 노점상들은 음식을 다 팔지 못해 일찍 가게를 접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든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원인을 알아냈어요. 1.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행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2. 방콕의 공해와 교통에 대한 뉴스가 일부 관광객을 겁먹게 했어요. 3.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더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을 뺏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왔어요. 수년간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을 찾는 가장 큰 무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두 나라 간의 정치적 긴장 때문에 한국은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어요. 작은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솜차이라는 사람과 얘기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모든 걸 사갔어요. 그가 먼지 쌓인 선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금은요? 하루에 하나라도 팔면 운이 좋은 거죠.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아랍어로 된 간판들이 새로 생기고 할랄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중동에서 관광객을 유치해 한국 관광객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다오나 마리아, 솜차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가 너무 더디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어 다시 클럽 거리로 향했어요. 이제는 네온사인도 덜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아래에서 카토이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몇 안 되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은 어색해 보였고 그 뒤에 숨겨진 걱정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방콕의 위기는 단순히 관광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교육 기회의 부족, 트랜스젠더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외국 관광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가 그 문제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활기 넘치는 도시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다른 나라들은 태국의 고통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은 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방콕의 관광 위기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꿈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방콕은 마치 퍼즐 같았고 이제서야 그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신나는 도시였는데 알고 보니 진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예전에 북적였던 거리를 걷다 보니 너무 조용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가게들 창문에 폐업이라고 적힌 팻말이 걸린 곳이 많았어요. 그걸 보니 좀 슬프더라고요. 처음 왔을 땐 모든 게 얼마나 활기찼었는지 기억났거든요. 호텔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얘기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호텔 매니저인 솜차이를 만나게 됐죠. 그를 보자마자 피곤해 보인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을 못 잔 듯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요즘 장사는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솜차이가 큰 한숨을 쉬더니 별로야 라고 하더라고요. 예약이 엄청 줄었어. 객실의 70%가 비어 있어.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고 다시 물었죠. 한국 관광객들 때문이지. 솜차이가 설명했어요. 그들이 가장 큰 손님이었는데 이젠 안 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태국은 항상 가까운 관계였는데 뭔가 변한 거였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도시를 걸어다니다가 흥미로운 변화를 몇 가지 발견했어요. 새로 생긴 식당들 중에 할랄 음식이라고 적힌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무슬림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뜻이었죠. 또 몇몇 호텔엔 아랍어로 적힌 표지판도 있었어요. 다른 종류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니 태국은 새로운 방문객을 찾아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거리는 한산했거든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여러 보고서도 읽어봤어요. 그리고 알아낸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불법으로 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라에 머물 자격이 없었죠. 이건 꽤 큰 문제였어요. 또한 마약 밀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태국을 이용해 다른 나라로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가장 슬펐던 건 성매매 관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 위험한 산업에 강제로 끌려와 일하고 있었어요. 그중엔 아주 어린이들도 많았고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과 몇 차례 만남을 잡았죠. 그들은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물었을 땐 별로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큰 문제들에 대해선 정말 깊이 다루기를 꺼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관광업은 태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20%가 관광에서 나온다니 정말 큰 비율이었죠. 그런데 관광객이 줄어들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예전엔 호텔이나 식당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힘겨워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여유도 없어졌어요. 그때 전에 만났던 트랜스젠더 여성 녹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다른 일을 찾지 못해 관광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관광객이 줄어든다면 그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됐어요. 태국의 문제는 단순히 관광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라엔 더 깊은 문제가 있었고 그걸 고쳐야 했어요.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했어요. 노동자들은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했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했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야 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뭔가 변화가 시작될지도 몰라요. 저는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어요. 한국인들이 왜 더 이상 태국을 찾지 않는지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했어요. 그들의 입장도 중요했죠. 또 보고서를 쓸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문제를 드러내고 싶었지만 공정하게 해야 했어요. 태국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비록 그게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요. 잠에 들기 전 제 일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길 바랐어요. 다른 나라들도 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관광업이 좋긴 하지만 나라에는 관광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돌볼 수 있어야 하죠.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준비됐어요.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 보려고요.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에 짐을 싸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여행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한테 많은 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침대 끝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동안 봤던 것들과 배운 것들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생각나는 사람은 NOK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숨겨야만 했다는 그녀의 이야기가 참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또 솜차이라는 호텔 매니저가 떠올랐어요. 그는 일자리가 걸린 문제로 걱정이 많았죠. 텅 빈 호텔 방들을 걱정하며 깊게 패인 그의 얼굴 주름이 아직도 생생해요. 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더라고요. 노트북을 꺼내서 그동안 적어둔 메모들을 훑어봤어요. 특히 관광산업이 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달한다는 수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만약 미국에서 갑자기 일자리의 20%가 사라진다면 정말 큰 재앙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 클럽 밖에서 목격했던 일도 생각났어요. 태국인 노동자들이 필리핀 노동자들과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서로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이었죠.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사람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창문을 바라보며 아래의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는 한산했죠.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툭툭이들도 덜 보이고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들 역시 이 변화에 고통받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어두운 문제들도 떠올랐어요. 불법 이민, 마약 문제, 그리고 성관광 산업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죠. 하지만 분명히 태국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다시 짐을 싸기 위해 돌아섰어요. 내일이면 다음 이야기의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나야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한때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 관광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으니까요. 짐을 다 싸고 나서 최종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생각해봤어요. 이 문제는 너무나 복잡해서 쉽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었죠. 1. 태국은 특정 국가의 관광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국가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2. 교육 문제나 빈부격차 같은 큰 문제들도 해결해야 해요. 3. 관광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다시 태국으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하고요. 4.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국이 관광산업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관광객이 줄어들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배운 것들이 다른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들도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침에 일찍 출발할 비행기 알람을 맞추면서 이번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했어요. 만난 사람들, 들었던 이야기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앞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질문을 던지고 세상에 알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곳에서 마주한 마약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그들이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역시 궁금했어요. 한 번의 여행으로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잠이 들기 전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번이 태국을 마지막으로 찾는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다시 돌아올 거고 더 깊이 파고들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방콕을 내려다봤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거리에 숨어있는 도전과 어려움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시간이었죠. 세상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저는 그걸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